어제 준연동형 선언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국진당이 제일 당황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그 느낌인데. 자, 먼저 기사 보고 한동훈의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 회의 직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 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을 선택한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치고 당명까지 정한 것 같다며 당연히 위성정당 같은 형태는 없어야 하지만 상대가 권투 경기에서 칼을 들고 나오면 같이 칼을 들진 못해도 냄비 뚜껑이라도 들어 막아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이제 뻔하지만 기레기들은 약속을 꼼수라고 하죠. 꼼수라고. 위성정당 꼼수, 위성정당 약속 어겼다, 준연동형으로 무슨 회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게, 보세요. 한동훈이 먼저 했어요. 1월 15일에 비례제 가겠다고 병립형 한다고 했잖아. 이때 꼼수라고 했어? 안 했잖아. 아무도 언론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위성정당은 이미 창준이 결성이 완료됐어요. 이 국민의힘의 국민의 미래라고 하는 위성정 이름까지 만들고 결성까지 창당반 남았는데 이거 비판한 사람 있어? 꼼수라고 꼼수 위성정당에 얘기한 사람 있어? 아무도 없잖아. 근데 왜 언론은 이렇게 하냐고.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만 때리고 있는 거예요. 언론 전부 다. 늘 얘기는 그거죠. 결정은 이재명이 내린 거기 때문에 병립형을 가든 연동을 가든 무조건 욕을 하려고 준비가 돼 있었던 거고요. 지들은 내심 병립형을 원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준석이나 삼지대로 갈 수 있는 표들을 지들이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병립형으로 가고 싶었고 그 선언을 이재명 대표가 해주길 바랬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립형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병립형 관련해가지고 전당원 투표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모든 건 당대표가 알아서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이재명 대표한테 떠넘긴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이재명 대표가 욕을 먹어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모든 걸 위임한 거였어요.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으로 가되 우리도 위성정당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사실상 이렇게 되면 나가리인데 라고 하는 분위기를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연동형으로 넘어갔을 때, 병립형으로 넘어갔을 때 표 계산은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동형 안에 비례제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위성정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올 줄을 몰랐거든요. 저쪽에서는. 심지어 책임을 지고 주도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끌고 가겠다. 민주당 위주로 끌고 가겠다. 절대 민주당 지원표들이, 민주당에 대한 표들이 사표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던졌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은 범야권 진보개혁 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므로 이 책임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제 연합형의 비례제가 아니었다고 치면 위성정당을 내놓는다고 치면 나머지 정당들하고 연합을 안 하면 나머지 정당들은 사실은 비례대표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동형 안에 들어와서 의석을 배분받기 위해서는 3% 이상의 득표를 해야 돼요. 각자 도생하자고 덤비면.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범민주 진영 안에서 3%의 득표를 할 수 있는 정당은 녹색정의당은 빼놓고 갑시다. 그건 범민주라고 이미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으니까. 이낙연 정당이 잘하면 한 석 정도 얻을 수 있는 거고 사실 지금 있는 영예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나머지 당들이나 그 어떤 당들도 사실상 이 구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구도예요. 근데 지금 연합신당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그거는 자동으로 턱을 넘게 되죠. 단독으로 3%를 얻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
그거를 배분받게 되니까. 다만 배분의 비율이 저쪽 애들이 요구하는 만큼, 뭐, 본인은 요구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우, 절반 이상 우리 줘야 돼요. 라고 하는 방식의 억지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만큼의 득표 내지는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걸 갖고 와가지고 요구를 해야지, 말 그대로, 그냥 우리 같이 연합하기로 했으니까 50% 이상은 우리를 주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여기서 한동훈이 당황하느냐. 한동훈은 현재 노리고 있는 게, 물론 수도권이라고도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고, TK, PK잖아요. TK, PK 안에서 이준석하고 갈라먹기를 해야 돼요, 비례를. 그러면 이준석이 현재, 뭐, 많이 보면 6%까지도 봅니다만, 3%에서 6% 정도의 지지표를 얻게 된다고 치면, 병립형으로 하게 되면 2석 이상을 못 얻습니다. 많아야 한두 석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최상의 경우를 계산해 봤을 때 4석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생기는 거고, 요거는 민주당한테 갈 게 아니라 국진당에서 떨어지는 표가 된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 PK나 TK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쪽으로 표를 줄 리는 없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진당 입장에서는 PK 안에서 표가 줄어드는 현상이 되는 거고, 자, 민주당 안에서는 민주당이 그냥 선심 뜨듯이, 나 너도 3표. 아니, 너도 3석, 너도 3석. 이렇게 예전처럼 나눠주지 않는 전대로 보게 된다고 치면, 야, 니네 정당에서 니네 소속 의원들과 니네 사람들이 걷어갖고 온 표가 이거밖에 안 돼. 출마해가지고. 그래서 니네들한테 줄 수 있는 거는 1석 이상은 못 줘. 라고 하는 방식으로 공과에 맞춰가지고 배분을 하겠다는 원칙을 발표를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몇 석을 주겠다 또는 몇 %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약속은 없지만. 그래서 그에 대한 약속과 협약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아니라, 일종의 협상을 해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 협상에서 그냥 강제로, 아니야, 1번부터 15번 나 줘야 돼. 안 돼. 라고 미리 전제해놓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우리 민주당만 지향하는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 아닌 소수정당, 정치 세력들의 후보도 배제되지 않도록 100%는 아니더라도 비례를 상당수 확보한다는 점에서 뭐 국민의힘하고 다르다. 국민의힘은 자기네끼리 하니까. 그리고 절반은 위성정당, 절반은 연합플랫폼 형태로 반반쯤 섞여 있어서 준위성정당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좀 더 쉽게 이기기 위해서는 병립형을 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치 공학 하시는 분한테 최근 들어갔고, 참 재밌는 세법을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이번 선거 안에서의 보통 일반적인 선거 안에서 여당과 야당을 놓고 득표수를 계산을 할 때, 정말 절묘하게 떨어지는 3배수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집권 여당의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의 3배수 정도의 득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50%면 150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20%면 60석이네? 60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역구 얘기예요. 지역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150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선거 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 49%였어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150석 가까운 표를 얻었고, 거기에 비례를 포함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170석을 얻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요 수치는 역대로 해왔던 어떤 선거 안에서 정말 절묘하게 맞아지는 수치라는 거야. 그래서 쟤네들은 윤석열이 무조건 38%, 40%라고 우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0석은 기본빵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아, 그걸 머리에 두고 음. 이걸 우겨야지 120석을 얻을 수 있다. 부야.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렇지. 네. 뭐지? 역으로 추산을 하는지 역으로 추산을.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따지면은 세호가 내가 이재용급이었어? 라고 계속 생각하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써댄다? 세상 바보 같은 짓이지.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 잊어주세요. 레드선. 근데 지금 윤석열의 실질적인 지지율이 20% 초반대라고 지금 계산이 나오고 있는 거야. 뭐 모닝 컨설턴트에서 20%딱 네. 나오니까. 모닝 컨설턴트가 그 정도고 국내 안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도 30%를 넘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갤럽이 이번에 조사한 게 29%까지 네. 나왔죠. 그래서 29, 28%가 최대치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 아무리 높게 잡아봐야 90석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네. 지금보다 한 20석 줄어든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연동형으로 됐을 때 예? 병립형일 때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거지. 잃는 게 더 많다는 거지. 걔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뚜껑을 까봤을 때, 자, 이 연동형 안에서 어느 뚜껑인가요? 한 뚜껑을 까봤을 때 어느 쪽 뚜껑이든지 아무튼 선거의 뚜껑을 까봤을 때는 네.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앞으로 2달 동안 더 떨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와우. 이게 100석을 못 얻는다라고 하는 80석 정도 나올 거라고 하는 이준석의 예상이 사실은 더 근접해 가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빠져나간 한 20여 석의 그 지역구 자리들 내지는 비례대표 자리들을 이준석이 노려볼 수 있는 틈새가 생겼다는 거야. 이건 뭐냐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국짐에 대한 국정 장악력이라든지 김건희에 걸려 있는 어떤 그 현재 위험 부담력 이거를 이번에 추석 때 사랑이 필요하다고 노래 불러갖고 설 때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 불러갖고 완전 망치게 되면 사실상 이번 선거는 해보나 마나 폭망각으로 가는 거고 그 폭망각으로 갔을 때 연동형이 되면 이제 국짐에서 빠져나온 표들이 민주당으로 건너오는 것보다는 삼지대 연합정당이나 이준석 쪽으로 흘러가. 그나마 보수에서 나온 표들이 차마 민주당은 못 가겠고 이준석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한동훈 입장에서는 저거를 죽여야 되는데 준석이를 어떻게든 보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준석이를 죽여버리면 나중에 이삭 죽기 할 깡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딜레마구나. 죽일 준비까지 다 다 됐는데 해놨는데. 이제 풀면 되는데 성상납으로 해갖고 요걸로 해서 20번 합쳐가지고 요거는 돈 계산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뇌물죄로 해서 그냥 바로 날려버릴 수 있는데 지금 이준석을 날려버리면 걸게 되면은 그 이준석이 가져갈 표를 잘하면 이낙연 쪽이 가져갈 수도 있겠는데? 전혀 불가능하죠. 아, 그래요? 왜냐면 이낙연이 가져간다는 건 호남에 있는 표를 갖고 가야 되잖아요. 아니, 왜 저쪽 국진당에서 이낙연 지지율 높다며. 걔네들은 나와라 할 때 지지율이고 일단 나온 다음에는 쌩까버렸잖아. 그러니까 나오기 전엔 7%였어. 아, 낙연이는 지금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준석이 표를 내가 가져올 수 있어. 그래서 나오기 전에는 7%였어. 거의 준석이랑 1, 2% 차이였어. 네. 그래서 나 나가게 되면 준석이랑 오히려 내가 그 인기를 얻어갖고 준석이를 흡수 통합할 수도 있겠다. 나갔다? 그랬더니 이쪽에 있었던 국진당 지지표들이 다 준석이한테 가버렸어. 그래서 몇 프로가 됐다? 1%가 된 거예요. 그나마 배지 4개 들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하나 흘렸고 그 다음에 3개 중에 2개 도망간 거야. 네. 그 도망간 거 지금 국짐 갈 거거든. 아이고야.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연합정당 제3세력이나 이낙연이라고 하는 일종의 걸림돌이 있으나 얘가 빨대를 꽂을 데가 없어요. 따라서 저대로 냅두면 절대 1% 이상을 못 얻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석도 안 줘도 된다는 거지. 근데 뭐 저희가 늘 걱정하는 거는
과연 이 다른 소수 정당들하고 민주당하고 이게 합의가 될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비례뿐만이 아니라 전국 선거에서 그 지역에서도 선거 연합을 큰 틀에서 그렇죠. 하자고 하는 건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동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의할 수 있는 후보자들 명단을 뭐 전체적으로 다 따져놓고 보면 저기 47명이니까 37명이죠. 뭐가요? 아, 전체 비례대표 전체 비례 47. 47명이죠. 47명 중에 우리가 이제 47번까지 다 낼 거예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수치고 뭐한 20번까지 되겠죠? 한 20번도 안 20번에서 될 수도 있어. 더 될 수도 있어. 저번에 17번까지 됐어요. 저쪽이 이번에 개망하면 진짜 저쪽에 한 10석만 주고 우리 쪽에서 12세석만 주고 우리 쪽에서 진짜로 한 35석도 될 수도 있어. 뭐 좋게만 바라본다고 치면. 왜냐면 우리가 연합정당 해가지고 격전지에서 이기면 되니까. 불리한 지역에서 뒤집으면 되니까. 부산이나 TK, 부울경에서 뒤집으면 되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해보면 진짜 220석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준석이가 걱정하는 것처럼. 문제는 이 추세 안에서 아까 얘기한 합의의 기준인 건데 합의의 기준을 이재명 대표는 명확하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서 그 다른 정당들이 이게 오케이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벌써부터 헛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례정당 중에 일부, 그러니까 민주당이겠지. 민주당이 50% 이상 안 가져가기로 하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어갖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그 말 그대로 같이 연합해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할 자세가 아니죠. 51% 갖고 있는 정당에 1% 지지율 갖고 있는 애가 와갖고 절반은 져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장사지. 그런 장사가 지금까지 해먹으면서 정치권에 있는 누군가를 알아요. 뭐 김모 한길 씨나 아니죠. 안보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2대 132, 120 뭐 이런 식으로도 50대 50 통합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역할을 하겠다는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인물론이라는 거거든. 인물론. 저희 인물론 얘기 필요 없어. 그냥 시민 후보 제대로 공천하는 거. 근데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후보는 또 뭐 괜찮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 제가 여기 시민단체 출신 두 분 시민단체 계시잖아요. 출신이거든요, 두 분 또? 계시잖아요. 과연 좋을까요? 언론계 출신들은 좋을까요, 과연? 그래서 그 시민단체의 것들이 벌써부터 아직 우리 쪽에서 원론이 나오지도 않은 협상 전부터 민주당이 50% 이상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거를 협상 조건으로 걸라고 꺼내놓고 있는데 힘들어요. 그거는 낙지나 아니면 물렁한 당대표나 낙연이처럼 대놓고 저쪽에다가 조정훈 같은 놈 심어주려고 하는 당대표가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그 중용동용 반대하고 병립형을 생각했던 이유는 이미 힘든 과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준영동으로 가면 소수정당들 합쳐야 되고 민주당이 뭔가 내놔야 되고 지역구에서도 내놔야 되고 이거를 협상할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이 힘든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막 싸울 거예요. 몇 석 더 달라 아니면 여기 니들이 포기해라. 뭐 난리를 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만약에 심상정 지역구에 민주당 내지 마. 이렇게 하면 거기 준비하는 사람은 완전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원칙은 가면 그거야. 그 지역 안에서 여론조사를 통하든 표본조사를 통하든 경선은 무조건 한다야. 하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원칙들을 제시를 해놓고 안 지키면 하지 마. 안 지키면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면서 그 지역구와 또는 비례대표의 후보에 우리가 표적 공천하면 돼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 과정도 굉장히 지리멸렬하고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요. 파열음이 나겠지만 그렇게 해서 설사 저쪽에서 배지를 달아준들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들이 민주당 힘을 실어줄까? 그러니까 그 안에 협상 조건에는 그것도 있어요. 원내 합치진 않겠지만
반드시 정책적으로 합의한다, 협의한다, 내지는 협의잖아. 동의한다라고 하는 조건도 라고 이미 사전에 있는 얘기가 돼 있는 거야. 해도 해도 의미가 없다니까. 해도 의미가 정당이 없어요. 다르다. 그래도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야. 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가 그걸 선택을 한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결단을 내렸다고 했거든요. 결단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산적한 이 난제들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게 이 정치력을 보여줘야 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과제예요. 모든 걸 다 우리도 그렇게 바라고 있잖아. 와, 이 대표님이 잘 하시겠지? 믿어 의심치 않아. 그러니까 진짜 모든 부담을 다 이재명 어깨 위에 다 얹어놨어. 그러니까 손흥민이지. 참 어렵다. 그냥 억지로 끌고 사강을 가야 되잖아. 결승을 가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협상력과 결단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린 믿지. 믿는데 응. 그 옆에 생겨난 그 잡음들 막 이런 거 나올 거야. 뭐 익명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 포기하라고 했다. 이러면서 막 단독 계속 나오고 막 너무 무리하게 요구했다. 이거는 뭐 우리를 다 죽으라는 소리다. 나올 거라고. 그래서 나올 건데 그거는 뭐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될지. 싫으면 말든가로 가야 돼요. 왜? 단호한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할 거면 마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우리는 원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자 어차피 지역구 안에서 부딪혀가지고 저쪽하고 승부가 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지역구 안에서 서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 안에서 부딪힐 만한 소수 정당 내지는 제3정당의 후보들이 사실 없어요. 진짜 걔네들은 누구를 내세워서 지역구에 내가지고 올려가지고 당선시킬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거의 없어. 그냥 지금 전주에 보궐에 됐던 강성희하고 용해인이 지역구로 나오는 정도? 그 다음에 심상정이 또다시 일산에 나오는 정도를 빼고 그 경남에는 또 진보당 계열이나 정의당 계열이 또 하는 데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아니, 노동자들이 울산은 또. 그러니까 가능하죠. 그런 데를 빼고 나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당선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니까? 이제 용해인도 지역구로 나와야 돼, 이제는. 그래서 득표율 올려가지고 어떻게든 비례 한 석이라도 늘리게끔 해야 돼. 생각을 바꿔야지. 지금 시장이 바뀌었는데,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용해인 의원급이면은 지역구 나와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좋은 데 있잖아. 지금 송파 같은 데 가요. 박지원이랑 싸우면 되잖아. 그래, 가능하겠는데? 충분히 가능하지. 거기 송기호 변호사가 또 있어가지고. 그런가? 될것 그렇구나. 같아. 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아무튼 어디든 가기만 한다고 치면 이제는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정리해 준다니까. 지금 윤영찬 정리하고 있고요. 사실상 정리된 거랑 마찬가지고요. 권민정 지역구에도 지금 김상진 후보 네, 우리 인터뷰한 김상진 후보 지금 무섭게 지금 지지율 치솟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은희 님이 말씀하신 양향자 같은 거 인재 영입 아니라는 보장 없고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허수일 가능성은 늘 있잖아요. 그래서 용해인도 심상정도 일단은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왜냐면 지들이 연동에 그렇게 주장했으니까 일단은 환영한다고 얘기해놓고 있어. 다만 협상에서 어떤 조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협상할 수 있을까에 카드를 놓고 나름 고민을 때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언론은 뭘 쓰고 있냐? 조국이 합류할까? 또는 송영길이 합류할까를 보고 있어요. 저는 조국 장관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는 반드시 합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혜원 전 의원이나 또는 지금 손혜원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고 먼저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거는 원론적인 얘기지만 반윤석열 세력 전부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협상에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기만 한다고 받아준다고 하는 거고 정말 송영길 전 대표가 먼저 합류를 하고 조국 장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합류한다고 치고 또는 그 위에 진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무관의 제왕들이 이 전투력 있는 과거 뭐 민주당 소속이었거나 또는 지금 원내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씩 둘씩 협의를 거쳐갖고 합류를 하게 되면 그때 가면 용해인이나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이런 사람들 빨리 가서 나도 순번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다가 결국 내 자리까지 없어지겠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야. 왜? 들어올 사람은 많아. 예전하고 달라. 이미 민주당의 지지율이 전국 정당으로서 충분한 숫자를 확보하고 있고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민주당이랑 손잡는 게 국짐이랑 손잡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 아니면 단독으로 하라니까. 이런 배짱으로 협상에 나가게 되면 안 줄 수는 없겠죠. 에이구. 전체에 있는 의석 중에 그래서 6, 7석 정도는 배분을 해야 될 건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조정훈 같은 놈을 원내로 들이는 그런 패착은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해야 될 게 지역구에서 어떻게 단일화를 시키느냐 하고 그다음에 비례를 어떻게 모아가지고 이걸 순번을 어떻게 짜느냐 몇 석을 이렇게 배분을 위에 무조건 위에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순번을 무조건 한 10번 안으로 가야지 당선권이고 한 15번 안으로 무조건 당선권이겠지 그거를 누가 몇 석을 하나 이거를 또 민주당도 해야 되고 다른 당과 이거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간입니다. 이제 2달 조금 넘게 남았거든요. 협상의 원안을 정해놓고 민주당은 협상에 응하면 가는 거고 안 하면 그냥 단독으로 가겠다 해서 먼저 들어오는 당부터 받으면 돼요. 저는 진보당 강성이면 무조건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용해인 의원도 합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 그러면 순번이 밀리거든. 그럼 이와 같은 앞으로 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협상력을 우리가 기대해 보면 되는 거고 어떤 후보가 비례가 될 건지 우리가 미리 까놓고 심지어 앞으로 어떠한 정책들을 공동으로 펼칠 건지 뭐 대연이라든지 앞으로 대여 투쟁에 관련된 기본적인 원안 방향들, 입법할 방향들 등등을 사전에 우리가 미리 알고서 비례 후보를 찍을 수 있게끔 그렇게 투명하게 진행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